만약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놀림을 받았을까요? 좀 말도 안 되는 비유이긴 한데요. 사실 녹의 색깔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색입니다. 물론 자동차 등의 금속재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흔히 녹이라고 하면 부식된 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외의 금속도 녹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금속 제품이 산화하면 표면에 특정한 얇은 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속과 산소, 물이 함께 작용을 해야 하고요. 지구상에서는 이런 녹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럼 달이라면 어떨까요? 최근의 연구를 통해 달이 조금 녹슬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달이 통째로 녹이 슬어 있고 당장 연마제를 들고 달로 달려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망원경으로 달을 자세히 관찰한다고 해도 녹은 조금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달 표면에는 산화된 광물인 헤마타이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달 표면에 헤마타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곳에 산소가 존재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 양의 산소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서 달에 헤마타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광물은 달 연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토픽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예기치 않은 발견. 인도의 달 탐사선에는 찬드라얀 1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배라는 낭만적인 뜻입니다. 이 우주 탐사선은 2008년 10월 달 표면에 유용한 광물을 탐색하기 위해 발사되었는데요. 탐사선에 탑재된 메인 부품 중 하나가 달 광물 매핑 장치, 통칭 M3였습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달 표면에 있는 여러 암석이 반사하는 스펙트럼, 즉 빛의 파장을 해석해 그 데이터를 토대로 달 표면의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요. 찬드라얀 1호의 가장 큰 공적은 달의 극지에 있던 얼음의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 M3를 이용한 달 표면의 스펙트럼 지도 작성에도 처음으로 성공했고요. 그리고 최근 이 탐사선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재해석되며 달에 헤마타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철광석의 일종으로 지구상에서도 유용한 광물로 취급됩니다. 헤마타이트는 그리스어로 피처럼 붉다라는 뜻입니다. 산화철을 포함한 헤마타이트는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죠. 헤마타이트의 광상은 달 표면에서는 고위도대, 즉 극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달의 뒷면보다는 지구와 접한 앞면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헤마타이트의 발견이 왜 연구자들을 이토록 놀라게 한 것일까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철이 녹슬려면 산화제, 즉 철에서 전자를 빼앗기 위한 산소 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달에는 산소가 아주 조금밖에 없죠. 게다가 달에는 대기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태양풍이라고 하는 하전 입자의 흐름이 끊임없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태양풍에 의해 달에는 산소와 반대작용을 하는 수소가 늘어납니다. 사실 수소는 천연 환원제로 다른 분자에게 전자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해 녹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에는 자기장이라는 방벽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녹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달에 순도 높은 철이 많은 것도 이 이유입니다. 덧붙여서 아폴로 계획 당시 지구로 도착한 샘플에서 산화철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이 슬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달 표면에서는 물이 얼음 상태로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달에 있는 헤마타이트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헤마타이트의 형성. 달에서는 녹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도와주는 존재는 있죠.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대기에 포함된 입자는 지구 자기장이 가진 자기권 꼴이라는 특성 때문에 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권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태양을 마주하고 있는 쪽에서는 자기권의 경계가 태양풍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지구 중심에서 지구 반경의 10배 정도 거리에 있게 됩니다. 한편 반대쪽, 즉 밤이 된 쪽에서는 자기권이 길게 연장되며 독특한 꼬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기권의 꼬리는 매우 길어서 달의 정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달 표면에서 가장 큰 헤마타이트층이 있는 곳까지 말이죠. 지구가 가진 자기권 꼬리는 달 전체를 뒤덮는 태양풍을 부분적으로 막아주며 짧은 시간 동안 수소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보름달이 떴을 때에는 이 특성으로 인해 달에 불어오는 태양풍이 99%나 차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녹이 발생할 시간을 벌 수 있죠. 일본의 탐사선 가구야 역시 산소 분자가 지구의 상층 대기에서 자기권 꼬리를 타고 달에 도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 표면에 녹의 형성에 필요한 산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입니다. 달의 극지에 있는 크레이터에는 물이 충분히 있지만 언제나 고체 상태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달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먼지나 미소운석 입자들이 달 표면에서 물 분자의 일부를 떼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물과 철이 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자가 스스로 물 분자를 운반하여 충돌할 때 달 표면을 약간 데우면서 산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참으로 복잡한 메커니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태양풍에 의해 달에 쏟아지는 수소의 양은 적도가 극지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 고위도 영역보다 저위도 영역에서 환원제인 수소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달의 헤마타이트 대부분이 극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과거의 지구를 알기 위한 열쇠. 물론 역시 재미있는 발견이지만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달의 헤마타이트를 사용해서 과연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 광물은 어쩌면 지구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향후 달의 헤마타이트에 포함된 산소 동위체를 계측하면 이 광물이 형성된 경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산화의 원인이 지구의 상층 대기에서 온 산소에 있다면 이 과정은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게 되면 달의 정면에 있는 크레이터에 형성된 헤마타이트에 지난 25억 년에 걸쳐 지구 대기에 포함된 산소의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면 그 기간 동안 지구의 대기가 어떤 진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달에 헤마타이트가 발견되면 산소가 없는 천체, 예를 들어 소행성에서도 이 광물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달 표면, 특히 극에 가까운 지역의 발전에 지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발사되는 아르테미스 3호에 탑승 예정인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남극에 착륙할 예정인데요. 이는 아폴로 계획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인류의 달 착륙 계획입니다. 비행사들은 그곳에서 약 일주일을 보내며 달 표면의 얼음에서 물을 채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네요. 달 표면의 조성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향후 탐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달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연구자가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달에게도 기쁜 일일까요? 달의 의사가 어떻든 머지않아 인류는 달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전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우주나 역사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